개봉 2달이 지났다. 보통이라면 극장가의 열기가 식어갈 시점이다. 스크린 수는 줄고 새로운 화제작들이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극장가에서는 그 상식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 한 편의 영화가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누적 관객 1,600만 명. 이 숫자 앞에서 영화계 전문가들조차 말을 잃었다. 바로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이야기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 3만과 배급사 쇼박스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왕과 사는 남자는 개봉 61일째인 2026년 4월 5일 오전 누적 관객 수 1,600만 명 고지를 돌파했다. 지난달 25일 1,000만 관객 돌파를 선언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이루어낸 경이로운 성과다. 1,000만에서 1,600만까지 단 열흘. 이 속도는 단순한 흥행을 넘어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수치다. 이로써 왕과 사는 남자는 한국 영화 역사상 최고 흥행작의 계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됐다. 역대 박스오피스 상위권에 자리한 명량 2014과 극한직업 2019은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영화 흥행의 상징으로 군림해왔다. 그 두 작품의 기록을 지금 이 순간 왕과 사는 남자가 넘보고 있다. 영화계는 이 작품의 최종 스코어가 과연 어디까지 닿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왕과 사는 남자는 장항준 감독의 6번째 장편 영화로 조선 역사 속 비운의 소년 군주 단종의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한 작품이다. 1457년 어린 나이에 왕위에서 쫓겨나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유배된 이홍위, 즉 단종 역을 배우 박지훈이 맡아 열연했다. 단순히 역사 교과서 속에만 머물러 있던 한 인물의 이야기가 스크린 위에 살아 숨쉬는 인간의 감정으로 되살아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극의 중심에는 유배지의 촌장 어몽도가 있다. 배우 유해진이 연기한 이 인물은 처음에는 생계를 위해 유배지 유치에 나선 평범한 시골 촌장이다. 그런데 그는 폐위된 왕, 이홍미와 우연히 마주하게 되고 그 만남은 예상치 못한 기묘한 동행으로 이어진다. 왕을 감시하고 지켜야 하는 보수주인의 신분으로서 어몽도는 삶의 의지마저 잃어버린 소년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권력도, 명예도, 미래도 빼앗긴 채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소년과 그런 소년을 곁에서 지켜보며 어느새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가는 한 중년 남자의 이야기가 이 영화의 핵심이다. 이 작품이 특별한 이유는 사극이라는 장르의 전형적인 틀을 과감히 벗어났다는 데 있다. 통상적으로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은 권력, 암투, 대규모 전쟁, 왕실의 화려함을 중심에 놓는다. 그러나 왕과 사는 남자는 그런 자극적인 볼거리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 대신 두 인물 사이에 흐르는 섬세하고도 미묘한 감정의 교류에 온전히 집중한다. 화려한 전투 장면 하나 없이 오직 인물들의 눈빛과 대화, 침묵만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그 자체로 도전적인 시도였다. 여기에 개성 넘치는 조연들이 더해지며 영화는 한층 입체적인 매력을 갖추게 됐다. 야망을 숨기지 않는 한 명의 역에는 배우 유지태가 캐스팅되어 권모술수에 능한 인물의 냉혹함을 섬세하게 표현했으며 단종 곁을 충직하게 지키는 매화 역에는 배우 전미도가 등장해 따뜻한 존재감을 더했다. 이처럼 입체적이고 잘 짜인 인물 구성이 역사적 비극을 단순한 교훈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이 시대의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간적인 드라마로 재해석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다. 이 영화의 흥행을 이끈 가장 큰 원동력은 두 주연 배우의 조화다. 오랜 경력을 통해 쌓아온 유해진의 노련하고 깊이 있는 연기는 촌장 어몽도라는 인물의 생생한 실제감을 불어넣었다. 반면 박지훈은 아이돌 출신이라는 선입견을 완전히 뛰어넘는 밀도 높은 감정 연기로 폐위된 소년 왕의 내면을 섬세하게 그려냈다는 극찬을 받고 있다.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연기 배경을 가진 두 배우가 스크린 안에서 보여준 화학 반응은 그 자체로 이 영화의 핵심 매력으로 꼽힌다. 젊은 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폭넓은 관람층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세대를 초월한 두 배우의 호흡 덕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영화계에서 주목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이른바 자발적 입소문 현상이다. 대형 마케팅이나 화려한 홍보에 기댄 흥행이 아니라 영화를 본 관객들이 스스로 주변에 추천하고 SNS에 감상을 나누고 다시 극장을 찾는 선순환이 이 영화를 키웠다. 실제로 개봉 초기에는 조용하게 출발했던 이 작품이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관객 수가 늘어나는 이례적인 흥행 곡선을 그려왔다. 자극적인 장면 하나 없이도 영화관을 나선 관객들이 이 영화는 꼭 봐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 그것이 이 영화가 단순한 흥행 영화를 넘어 시대의 작품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개봉 60일이 지난 시점에도 관객 유입이 꺾이지 않는 이 현상에 대해 영화계 관계자들은 이 작품이 단순한 유행이 아닌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한다. 특정 연령층이나 취향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세대와 배경을 가진 관객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 영화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이에게는 역사 속 비극을 마주하는 숙연함이었을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두 인물 사이의 관계에서 느끼는 따뜻한 감동이었을 것이며, 또 어떤 이에게는 삶의 의지를 되찾아가는 소년의 여정이 자신의 이야기처럼 다가왔을 것이다. 왕과 사는 남자가 누적 관객 1600만 명을 넘어선 지금, 대중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이 영화의 최종 기록에 쏠리고 있다. 역대 한국 영화 흥행 1위인 명량의 기록을 과연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개봉 61일째에도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작품의 흥행 질주가 어디서 멈출지 아무도 쉽게 예단하지 못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왕과 사는 남자가 이미 한국 영화사에 지워지지 않을 한 획을 그었다는 사실이다. 여러분은 왕과 사는 남자를 이미 보셨나요? 혹시 아직 극장에 가지 못하셨다면 이 영화에서 가장 기대되거나 궁금한 장면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의 솔직한 감상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한국 영화와 엔터테인먼트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